암을 제거하는 쪽에서 치료가 좀 위주로 되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독성이나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은 갖고 있잖아요. 표준칠의 부작용이라든가 독성을 제거하는 그런 경감하는 형태의 한약 치료를 개발을 해서 표준치료와 함께 융합을 하면 훨씬 훌륭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일본은 수십 년 전부터 한방을 서양 의학 의료체계에 정식으로 편입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본 의과대학에선 한방 강좌가 필수 과목이고 대학 병원에서도 암 환자에게 한방 처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항암 치료와 함께 면역력 강화, 항암제 부작용 경감,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좋은 임상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차원에서 보험 적용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이들이 보고한 임상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전국 124개 암 전문 병원의 의사 9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92.4%의 의사들이 한방을 처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73.5%는 한방을 보조 치료가 아닌 암 치료 과정의 일부로 한방을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방 처방이 항암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완화에 효과적이라 하면서 항암 치료의 지속성과 환자 삶의 질 유지에 기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표준 치료로 인한 암성 피로, 백혈구나 혈소판 감소, 항암제로 인한 오심구토, 소화불량, 암성 통증과 말초 신경장애 등 부작용을 경감하고 면역력을 향상하는 한방 처방을 이미 많이 개발해 놓았고 다 열거할 순 없지만 상당히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예도 건강하고 행복한 암 치료의 길을 모색하는데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D 앤더슨 캔서 센터를 비롯한 주요 암 센터들은 통합의학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요가, 기공, 침술, 심리치료 등을 환자 관리에 실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 프로그램으로 환자의 삶의 질 개선, 피로 통증 완화, 수면 개선, 면역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암연구소 통합보안의학센터는 암치료에 있어 보안 통합의학의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 차원에서 암보안요법을 연구하고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합암치료에 대한 국제학술단체인 SIO도 매년 학술대회를 열어 통합의학 프로그램의 최신 임상자료 공유와 임상 적용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독일입니다. 독일의 암 환자들은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국가로부터 재활 프로그램, 심리 사회적 치료 등 포괄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독일의 보험사들도 면역 관리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친 암 환자들의 재진율이 낮아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환자가 건강하게 회복하면 치료 비용이 장기적으로 절감되어 보험사에도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현재도 독일의 많은 암센터와 병원들이 점점 더 통합의학적 접근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세 나라 모두 암을 공격적으로 제거하는 표준 치료를 하면서도 표준 치료의 부작용을 경감하고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사망률 1위 질환 바로 암입니다. 눈부신 의학의 발전으로 암을 타깃으로 제거하고 죽이는 표준 치료는 매우 발전했고 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환자의 삶에는 두 가지 어려움이 항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첫째로 표준 치료 과정에서 환자가 겪는 고통과 부작용은 실로 심각합니다. 두 번째로 재발과 전이라는 불안이 환자와 가족을 끊임없이 고통 속에 몰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 곧 건강하고 행복한 암 치료에 대해 오늘 두 분을 모시고 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배경과 전공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첫째, 암 환우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오셨고, 두 번째로 재발과 전이의 불안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오래 누릴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오셨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새로운 암 치료의 비전을 많은 환자들에게 알리고 이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분들은 늘 견지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분의 만남은 환우와 가족들에게 큰 울림과 희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이교 교수님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충남대학교에서 교수로서 학문적 성취와 함께 한국분석기술연구소를 설립하셔서 우리 국민의 안전 먹거리 정보를 제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교 교수님을 대한민국의 건강지킴이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또한 17년 전부터 암 환자와 가족 그리고 일반인을 위하여 태초 먹거리 학교를 개설하여 암의 원인 제거를 통하여 암과의 전쟁에서 환자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최수영 박사님은 환자에게 최상의 의술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30여 년간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융합을 연구하시며 몸소 융합 통합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계시는 선구자이십니다. 그 공로로 의료 분야 신지식인 1호로 선정되셨습니다. 특히 진단과 치료가 되지 않는 만성 위장 질환인 동시에 다양한 원인 이상의 질병의 실체인 담적 증후군을 발견하시고 그 진단과 치료술을 장시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담적 증후군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현재 정부의 지원으로 연구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제융합의학연구소 소장 양승돈입니다. 저는 두 분을 오랫동안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암 환자들이 더 건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하고 연구해 오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두 분 모두 한결같이 강조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암은 반드시 제거해야 되지만 동시에 면역과 해독 치료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암 제거의 날개와 몸 회복의 날개를 함께 저어가야만 암을 이기고 멀리 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교수님께서 어떻게 연구해 오셨는지, 무슨 고민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교 교수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암 치료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 가정에서 암 환우가 생기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모든 표준 치료부터 시작해서 모든 암에 대한 치료 과정을 전부 다 한번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근데 저희 가정에서 암을 투병할 때는 몰랐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병까지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다른 암 환우분들도 똑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가정이 겪었던 그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태초목거리라는 이름으로 2010년부터 주로 암 환우 대상으로 강의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요, 특별히 최 박사님은 표준 치료를 함에 있어서 독성과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 꾸준히 연구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연구하시면서 느낀 소감이나 소견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의학자로서 제 걸어왔던 그 행보를 살펴보면 지구상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가장 이상적인 의학은 어떤 걸까에 대한 답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저는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싶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서양의학과 한의학 단독으로 모든 질환을 온전하게 치료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서양의학하고 한의학을 융합하면 좀 시너지가 나서 최고의 미래의학 창출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서양의학은 아시다시피 기질적인 것, 생물학적 의학에 강합니다. 그러나 한의학은 기질적인 것에 약하지만 또 기능적인 것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의학은 보이는 것, 그러나 한의학은 보이지 않는 것, 이것에 능하죠. 또 서양의학은 국소 치료를 잘 합니다. 그러나 한의학은 국소보다는 좀 전체적인 개념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또 서로 간의 장단점의 차이가 있죠. 그리고 서양의학은 병의 현상을 찾아서 해결하는 데 굉장히 속효성이 있고 능하지만 그 배경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의학은 현상이 약한 대신 배경을 분석해서 해결하는 그런 장단점이 다르지만 보완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의학 접목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요즘은 굉장히들 배척하고 의학적인 그런 단절 상태에 있지만 사실은 부부관계 같아요. 서양의학이 남자라면 한의학은 오히려 여성에 가까운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단히 보완 관계에서 두의학이 지금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해결하려고 경희대학이 먼저 앞장을 섰죠. 60년 이상 됐습니다. 지금도 중국에서도 여전히 중서의 결합이라고 해서 두의학 융합을 한번 시도하고 있고 불완전하지만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실패를 했죠. 제가 또 경희대학교 동서양연구소에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보면은 두 의학계 리더들이 모여서 융합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론을 찾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만 충냉꼴이 돼버렸는데 아무튼 쉽지 않는 분야이긴 분명합니다. 근데 제가 1992년서부터 동서양 분야를 연구하면서 그 융합의 방법론을 찾아낸 것 같아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한의학을 서양의학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워낙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밝혀냈기 때문에 이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부족한 점이 있다는 얘기죠. 또 한계가 있고요. 근데 이런 것에 한의학이 맞춰서 재구성하는 겁니다. 자존심이 좀 상하지만 한의학을 다 다시 재구성해서 서양의학에 맞춰서 이건 환자를 위해서 그렇고 질병을 보다 온전하게 치료하기 위한 하나의 자세로서 융합의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한의학만 고집하지 않고 서양의학에 맞춰서 재구성하는 식으로 지난 30여 년을 이렇게 한의학을 좀 바꿔놓은 거죠. 그랬더니 서로가 잘 융합이 되더라. 뭐 예를 든다면 당뇨병 같은 경우에 혈당 강화제는 서양의학이 잘 발달되어 있잖아요. 근데 서양의학이 그러면서도 좀 부족한 것이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을 못했어요. 그리고 또 혈중에 당뇨가 과잉되는 것들을 재처리하는 시설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약도 없고요. 그리고 췌장에서 어떻게 인슐린 생산을 좀 분비를 좀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약이 그게 서양의학의 단점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한의학에서는 개발을 해서 같이 하면 그런 혈당도 떨어지면서 혈당을 올릴 수 있는 배경을 같이 개선해 주니까 보다 온전한 치료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융합의 정신을 가지고 했을 때 가장 이득을 보는 질환이 뭐냐? 암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암을 제거하는 쪽에서 치료가 좀 위주로 되어 있지만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독성이나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은 갖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데 이런 것들 그래서 한의학도 예전에는 책에 보면 다 암을 제거하는 식의 그 치료약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서양의학보다 기능이 떨어지니까 그거는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포기하고 그 대신 표준칠의 부작용이라든가 독성을 제거하는 그런 경감하는 형태의 한약 치료를 개발을 해서 표준치료와 함께 융합을 하면 훨씬 훌륭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옛날에 제가 읽었던 의학 서적에서 훌륭한 의사는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의술을 찾아주고 그것에 따라서 의술을 행하는 것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최승 박사님께서 그 부분을 가장 고민하시고 연구하신 것 같습니다. 융합의학의 전면목을 정말 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교수님은 암 치료에 있어서 융합의학형 치료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 의학에서는 표준 치료와 뭔가 다른 치료를 병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의사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아마 국내에서 의사 선생님 빼고서 민간인으로서는 암 환우를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럼 제가 도대체 암 환우분들한테 무슨 강의를 어떤 내용의 이야기들을 지난 15년 동안 하고 있었냐면요. 보통 암 환우분들은 암 환우로 진단을 받게 되면 우리가 아는 표준 치료, 수술, 항암, 방사선을 하고 난 다음에 5년이 지나면 완치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표준 치료는 증상이 더 악화되지 않게 증상을 치료하는 방법이거든요. 그건 꼭 필요하죠. 또 악화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모든 암 환우분들은 암이 발병되게 된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원인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매우 오랜 시간 동안에 반복되고 있는 그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산다면은 5년이 아니라 10년, 15년, 20년 뒤에도 반드시 재발과 전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암 환우분들에게 발병 원인을 찾도록 도와드리고 그걸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는데 주로 발병 원인은 크게 나누어서 3가지입니다. 먹거리, 생활습관, 환경. 이걸 우리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후성인자, 에피제네틱스라는 후성 유전학에서 구분하는 3가지 그룹입니다. 분명히 그 사람의 발병 원인이 먹거리, 생활습관, 환경 속에는 이제 정신적인 환경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는데 이 3가지 중에 발병 원인이 있는 것을 찾도록 도와드리고 그리고 제거하도록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2번째 주제는 결국 마지막에 가서 내가 이길까 지느냐 하는 부분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면역력에 따라서 마지막 승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면역력을 어떻게 원래대로 회복하고 계속 유지하는 삶을 살 거냐 이 2가지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암 환우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암 치료 기술은 세계적인 기술로 인정받을 정도로 아주 우수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치료만 가지고서는 그 암 환우의 운명을 결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치료하고 난 다음에 관리를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치료에만 거의 초점이 다 맞춰져 있고 예방과 관리는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암 환우분들은 제가 만난 암 환우분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불안과 고통을 겪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뭔가는 예방과 관리 쪽에 암 환우분들이 이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정책적으로 뭔가는 이게 확립이 될 시기가 되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이미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다른 OECD 국가 중에서는 암 환우 관리 프로그램이 실제로 일반 사기업 보험회사에서 이걸 내주거든요. 일반 보험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돈 버는 회사지 않습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데 왜 이 회사가 암 환우분들의 관리 프로그램에 보험금을 지불할까요? 지난 한 60년 동안에 보험료 지급했던 통계를 뽑으니까 관리 프로그램의 보험료를 지불해서 제대로 관리한 사람의 재발률이 낮았기 때문에 실제로 경제적으로 수익이 더 발생하더라 이거죠. 암 환우의 재발 전이 발생률이 낮아지니까요. 이건 이미 이런 것들은 다 전 세계적으로 통계가 지금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가 이걸 정책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계속 주저주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저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정책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실질적으로 암 환우분들이 마지막까지 재발 전이가 없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방, 치료, 관리가 좀 세 가지 구성 요건이 제대로 좀 맞았으면 좋겠다. 이게 제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교수님 지난 10몇 년간 많은 한우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고민과 같이 해오신 그 깊은 마음과 그런 고민들이 드러나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 최소영 박사님도 똑같은 고민을 해오시면서 암 치료에 있어서 융합의학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시니까 그 병원을 통해서 일을 이루고 계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충주 수안보에 있는 충주 위담통합병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병원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일단 제가 암 치료에 있어서 서양의학하고 한의학이 잘 융합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암을 제거하는 치료도 하면서 예방과 관리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소신을 가지고 제가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준 치료의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것들을 좀 제거하면서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암 유발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제거해 주는 쪽에 치료가 필요하다는 걸 가지고 이제 논문을 써서 복지부에 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복지부 관료들이 상당히 감동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최 박사한테 연구비를 좀 지원해서 한번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좀 보자 해가지고 그때 1999년인데요. 한 3억 정도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 것이 간암하고 위암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의과대학과 같이 저희 병원하고 같이 하는 건데 간암 환자 30명 또 위암 환자 30명 선택을 해서 30명은 항암 치료만 하고 또 나머지 30명은 환자 동의하에 면역요법을 같이 하는 그런 방식으로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항암 단독으로 했던 것보다는 같이 했을 때 효과가 좀 꽤 좋았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밥도 잘 먹고 머리카락도 덜 빠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간이라든가 걱정하는 뭐 이런 문제는 오히려 더 좋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그런 결과들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3차례에 걸쳐서 난치성 질환의 그 양한방 협력을 임상 연구했던 그런 경험을 한 5년에 걸쳐서 했는데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돼서 앞으로 암에 있어서는 반드시 표준 치료에 맞는 한방 치료를 접목했을 때 훨씬 암 치료가 잘 되고 그 표준 치료의 독성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 분명하고 그러면서 또 재발과 전이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의 결과들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국회에서 한번 미래의학에 대한 심포지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주제 발표를 했더니 그런 것들이 잘 공감이 되면서 이러한 병원을 융합의학적으로 암센터를 설립을 하자라고 결정이 돼서 총 한 320억 규모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제가 수안보 온천에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근교에다 제가 얼마인지 할 수가 있었는데 암 환자는 진짜 온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대요. 그것이 많은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 설립을 했죠. 그래서 암 환자들한테 천국 같은 환경 제공해 주자. 그래서 아주 호텔같이 잘 만들어서 많은 시설과 노천탕도 하면서 하는 그런 병원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양방 치료들도 있어요. 항암 치료도 하고. 그건 양방병원입니다. 사실 거기는 양방악읍성기 양방병으로 이제 주체가 그렇게 돼 있고 한방이 보조적으로 또 대체 보완약들이 대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뭐 항암 치료도 할 수 있고 그리라든가 고압 산소 치료라든가 고농도 비타민, 황산화 뭐 이런 것들이 하고 한방에서는 항암제 독성을 제거해주는 약이 개발이 됐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면서 같이 먹으면 항암제 독성을 좀 줄여드려요. 그리고 치료하고 나서 그 환자의 암 발생 배경을 찾아서 좀 개선해서 행복하게 오래 살도록 하는 것들이 돼 있고 그 외에 한방으로는 면역과 해독요법이 잘 갖춰져 있고요. 온천이 있고 숲치료, 황토길, 좋은 음식단, 그다음에 심리치료, 미술이나 음악치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구비되어 있어서 암 환자들이 암 발생인 그 환자가 갖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다 제거하는 쪽의 프로그램으로 그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